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4일 화요일 날입니다. 우선 글로벌 증시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선물 지수고요. 미국 지수를 전체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1.2%에 해당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 오전 11시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유는 중국에서 지금 추가적인 제재 때문이죠. 1차적으로 히토류라는 카드를 꺼냈어요. 근데 지금 2차적으로 우리 하나오션, 조선주죠. 하나오션의 5개 되는 자회사를 거래 제재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적인 무역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 해서 글로벌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충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충격이 일어나고 단기적인 하방세가 일어나면은 우리는 좋은 종목에서 저가 자리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로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하단 부분을 계속해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년도 때까지 계속해서 실적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12조 되는 영업이익이 나타나면서 원래 10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만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신고가 트라이를 해주다가 뚫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10만 원은 뚫지 못하고 단기간 매크로 이슈로 하방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대로 해서 하방 추세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1차 자리 이 8만 9천 원 부근에서 9만 원을 깨트리면서 반등하는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좀 깔끔할 것 같습니다. 2차 자리에서는 지금 여기 8만 5천 원 부근을 깨트려주는 자리를 노려보는 게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템포를 느리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자리, 2차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대응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이 남아있고, 계속 리포트는 전체적으로 50만 원 부근까지도 확장 영역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모멘텀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깨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이 하방 추세를 깨트리지 않고 40만 원 가격을 지켜주면서 반등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더 텀을 길게 보고 싶으시다면은, 텀을 여유롭게 보고 싶으시다면은 이 35만 원 부분을 깨트린 다음에 올라가는 이 저가 형성 부분을 보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의 이 자리, 이 부분 40만 원을 깨고 올라가는 자리와 35만 원 부분을 깨고 올라가는 자리를 두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반도체의 테마성으로 엮이는데, 뭐 테크윙이나 한미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가치적으로 매력적이지만은 우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좀 더 큰 폭의 하락을 잡고 보시는 게 좋고요. 스윙 타점 1타점인 4만 5천 원 부근에서 반등 크게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테마성도 엮여 있기 때문에 반등의 추세를 크게 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마이크로 또한 지금 이 스윙의 추세점에서 반등하는 그림 그리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적인 라인으로는 지금 현재 28,000원 부근, 28,800원 부근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지금 3거래일간에 올라준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가 강하다라고 보이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저가 부분에서 반등을 이뤄내 주는지, 저가 부분이라면 현재 11만원 부근, 11만 2천원 부근을 깨트려주면서 반등하시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TLB 같은 경우에도 스윙 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4만 6천원 부근을 닫고 반등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윙 타점으로. 심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는 아이들은 더더욱이 좀 하락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단기간에 오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눌렀다가 반등하는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지금 35,800원 부근에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가 붐이 일어나기 전에 가치 성장주로 부각됐던 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하단 추세 라인을 쭉 그려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상단과 하단 부분을 넓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단 부분 터치하고 아래 하단,
하단 부분을 버텨주면서 다시 상단으로 가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그려줬었죠. 근데 여기 자리에서 외국인이 많이 사준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간 행보 플러스 외국인 때문에 단기간 박스권을 뚫으면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분야고, 지금 수주가 끊임없이 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 관점을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단을 뚫어준 자리에서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로 눌렀는데 상단 박스 저항 받으면서 반등하는 여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단한다면은 이 박스권 중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잡아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외국인 순매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도 일별 상황으로 보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이런 매크로 시장 상황에서도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순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단한 하방 지지를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재 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지금 강한 이 박스권을 지켜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하단 포지션을 지켜주면서 아래 꼬리가 약간 잡힌 모습입니다. 근데 하지만 편안하게 좀 더 보시려면은 여기 하단 부분에 지지 저항 부분이 좀 더 그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가격 라인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96,000원 부근에서 한번 단기적인 상승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이제 시장 매크로적인 부분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고, 큰 악재가 생긴다면 요거를 강하게 깨트리고 반등하는 그림으로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이후에는 테마성으로 봐야 되고, 테마성 스윙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을 노린다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30%, 40%도 노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쭉 내려온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기회고, 2차적인 대응도 널널하게 있어가지고 스윙으로 보기에 좋은 테마가 지금 현재 조선업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에 지금 현재 악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사실상 중국에서 제재는 별로 크게 관심 없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로 계속해서 조선업의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크게 성장력에 대해서는 걱정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그런 식으로 조선업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형혜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윙 타점에서 1,300원 그리고 9,200원 부근에 온다면은 단기적인 반등 상승 부분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20%가 넘는 30%가 넘는 이 조선업 테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스윙 타점 1타점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하방에 기준을 두고,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HJ중공업 삼형엠텍의 테마성 부분으로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단기적인 포지션은 하나오션에 보면은 가볍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단기 스윙 자리로 17,000원 부근쯤에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동일스틸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그 단기 테마로 보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잡주 테마로 볼 수 있는데, 잡테마로 볼 수 있는데, 워낙에 단기적으로 하방 이격이 크다 보니까 이런 조선주가 하방하는 시장에도 단기적인 기술적 상방이 일어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스윙 타점 부근을 깨주면서 반등을 이뤄준 모습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오픈 AI하고 협업을 하는 상태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어느 정도 엮여 있습니다. 추후에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자리고, 다만 지금 현재 개인의 물량이 좀 다소 부담되는 자리예요. 저는 결국에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AI 산업에 따라 편승하면서 중장기적으로도 한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인들의 순 매수 포지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만 좀 무겁게 보고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박스권을 그리시면서 박스권 하단 부분 접근해 온다면은 우리가 유의미하게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3,000원 부근에서 깨트리고 반등하는 그림을 좀 더 안전하게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마성으로나마 이제 가치적으로나마 아주 좋은 상승분을 이뤄준 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스윙 3타점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상승 반등을 크게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서 지금 50%라도 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점을 노리면 될 것 같고, 분봉상의 저점을 노리면서 단기 추세선, 분봉의 단기 추세선인 이 상단선과 하단선을 긁어 모으시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이제 3%씩 계속해서 반등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단 2%에서 3% 반등을 먹다가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터진다라면은 30%, 40% 되는 반등성을 충분히 먹을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미투원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으로 분류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미투원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기대는 계속 열어볼 수는 있지만은 좀 더 우리는 보수적 관점에서 스윙 3타점 부분들을 계속 접근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요런 지지 패턴을 깨고 올라가는 이 3타점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도 스윙 1타점에서 7,000원 부근에서 대응하는 자리가 좀 더 편해 보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지금 엮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엮일 가능성도 있고, 지금 두나무 같은 경우에서 이제 자회사 편입이 될 수 있는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템포가 열려 있고, 기존의 저평가주로서도 상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상승 업템포가 열려 있다. 그래서 40만 원, 50만 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상승 기점을 볼 수 있는 가치 투자니까 어느 정도 길게 쭉 끌고 가도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시장 매크로적인 부분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단기적인 지지 라인을 한번 깨트리고 반등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파동으로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하게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이미 누적된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부분이 부서지고 올라간다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은행은 테마성으로 보시면서 스윙 테마 하단 자리에 온다면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빅파마 머크사하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로열티, 그리고 기존의 다른 일본 기업의 빅파마들과 전 세계 기업 빅파마들과 로열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코스피 이전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있죠. 이전을 한다면은 패시브적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단 자리를 계속 공격적으로 노려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쭉 이어보자면 비각적인 대응으로 상단 추세를 쭉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단기적인 매크로적인 상황으로 하단 이탈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여기서는 충분히 공격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언제든지 지금 코스피 이전이 나타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테오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보유하면서 가져가도 되겠고, 지금 단기적인 상승까지도 여기 상단 부분 노린다면은 20%가 넘는 상승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보도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도 일병상 순매수가 들어온 상태이고, 외국인이나 기관도 슬슬 포지션이 들어오는 상태예요. 개인들은 이제 순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 개인들이 털리면서 무게가 낮아지면은 쭉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포지션입니다. 이외에 이제 바이오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바이오들은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좀 계속해서 그려지고 실질적인 기술 이전을 통한 매출액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들 하단 부분에서 대응을 해줄 법한데, 지금 제가 스터디로 끝난 부분은 이제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ABL 바이오나 리가캠, 메주온 같은 경우 메주온 아닙니다.
리가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주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단 이탈, 저항점에서 지지받고 올리기보다는 지지를 깨트린 다음에 올라가는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4,000원 부근, 그리고 여기서는 8만원대서부터는 받아준다는 그림으로 두 가지 공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전체적인 박스권 형태가 좀 눈에 두드러지는데 가격적인 라운드 피겨적으로 이 13만 원을 부셔주고 반등하는지 여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주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 이격분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스윙 타점으로 봐야 되지만은 어느 정도 제가 스터디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만 원 부근에 중반 온다면은 가치적으로 쭉 들고 가기에 매우 좋습니다. 화장품에서는 지금 APR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데 APR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실적이 찍혀주고 지금 리쥬란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 이 분야에서도 바이오로 뛰어들려는 모멘텀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의 순매수 매력도를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차트 계속 이격 그려주면서 하방의 이격이 닿는다라면은 이제 단기적인 대응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23만 원 부근, 23만 7천 원 부근에서 반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해 볼 만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리쥬란의 독보적인 형태로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제 APR이 나오다 보니까 APR에서 경쟁사가 부각된다라고 하면은 하락세를 어느 정도 투심적인 하락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하락세를 그리면서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요. 지금 분봉상으로 보면은 이런 지지 부분을 깨주면서 반등하는 그림을 한번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50만 원 부근은 어느 정도 가격적인 측면을 지켜주면서 중간 반등을 안 한다면은 가격 주변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투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위에 이제 APR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성장,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의심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단기간 과매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피보나치상으로 쭉 그어보자면은 상단에서 하단을 이어보자면 지금 이 부분 스윙 거의 한 3타점에 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 없이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거의 다 닿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방 이격도 굉장히 좋고 발바블로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스윙점으로 가져가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LNC 바이오는 테마적인 것도 있고 이제 리투오라는 리쥬란의 대체제로 볼 수 있는 게 있긴 한데 어느 정도 보수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지지선 이탈이 나오면은 반등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보티즈나 지금 로봇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매출이 찍혀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강한 윗꼬리 음봉이 달렸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너무 상단 고가에서 보지 말고 하단 스윙 자리에서 온다라면 지금 12만원 부근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진다라면 어느 정도 기회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수급 형태도 개인들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온 상태예요. 외국인은 빠지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인 수급 형태도 매도세로 좀 볼만하다 싶고요.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래는 테마성으로 같이 이제 스윙 타점으로 계속 가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44,000원,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31,000원 부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체적인 상승분이 크게 없어가지고 언제든지 순간적인 단기 하방세에서 담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단기 하방세 라인을 쭉 그려드리면서 상방에 최근에 닿았고 하방세인 3밭 31만 4천원 부근에 닿으면은
이제 반등 테스트를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성, 테마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3,000원, 7,300원 부근 말씀드립니다.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테마성, 광기성으로 보이고 스윙 자리에서 천천히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13,8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강세를 볼 수 있는 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부분 계열이 있겠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도 단기권 박스 상단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개별적인 테마지만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하방세를 이뤄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싼 자리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빗각 하단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빗각 하단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싼 자리를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황에 대해서는 지금 스윙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지금 아책성으로 인해서 단기가 하방한다면 크게 가져가서 이제 스윙 30% 40% 되는 수익을 먹을 수 있는 테마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성투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